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국수집 희망은 그날따라 유난히 적막했다. 12시가 가까워오는 비 오는 밤, 가게 안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만이 희미하게 맴돌고 있었다. 유만석, 올해 66, 이 가게를 40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그는 오늘도 별다른 수입 없이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다. 요즘 들어 손님이 부쩍 줄었다.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밀리고 물가는 오르는데 매출은 줄어만 갔다. 이대로 가게를 접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던 시기였다. 마감을 앞두고 조용히 설거지를 하던 중 가게 문이 갑자기 열렸다. 놀란 마음에 고개를 든 순간 빗물에 젖은 젊은 여성과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옷차림은 허름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유만석은 본능적으로 짐이 문을 닫으려던 참이요라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아이를 감싸듯 아는 여인의 얼굴에서 간절함이 느껴졌다. 말없이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중 여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국수 한 그릇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해서요. 유만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동안 수많은 손님을 상대해왔지만 이토록 조심스럽고 미안해하는 목소리는 오랜만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어쩌면 이 한 그릇이 그 아이의 오늘을 바꿔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수를 삶고 정성스레 고명을 얹고 그릇에 담아내는 동안 그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 하루쯤은 국수를 받은 아이는 두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먹었다. 이내 그녀의 표정이 환해졌다.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인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듯 앉아 있었다. 여인은 자신은 괜찮다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유만석은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배고픔을 참으며 아이만 먹이는 그 마음이 짐작되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절반쯤 먹었을 무렵 갑자기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사실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전 취식이란 걸 압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순간 유만석은 젓가락질을 멈췄다. 무심코 여인을 바라본 그의 얼굴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교차했다. 무전 취식. 이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 강하게 박혔다. 처음부터 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조용히 아이를 안치고 음식을 시켜 먹게 했다니.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단호하게 입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옆에서 놀란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두려움에 얼어붙은 듯한 그 얼굴. 그 눈동자에 비친 감정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엄마가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불안,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그 순간 유만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고개를 돌려 여인을 다시 바라보았다에 당신, 그 아이 생각은 해봤소? 엄마가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저 아이가 본다면 그 기억이 어떤 상처로 남을지 생각해봤습니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떨리는 어깨 너머로 아이는 엄마, 왜 그래? 라는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만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이대로 경찰을 부르면 법적으로는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의 인생에는 씻을 수 없는 흔적이 남을 것이다. 그는 말없이 주방으로 돌아가 다시 국수 한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다. 조용한 가게 안에는 물 끓는 소리와 조리도구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다. 몇 분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국수를 카운터에 올려두고 말했다. 먹으시오. 지금은 그게 먼저요. 여인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의아함과 미안함, 안도감이 복잡하게 얽힌 표정이었다. 그는 덧붙였다. 배고프면 생각도 제대로 안 되지 않소. 우선 먹고 생각하시오. 여인은 조심스럽게 그릇을 받아들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유만석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세상은 각박했고 그의 가게도 이제 벼랑 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떤 계산도 필요 없었다. 눈앞에 이 모녀를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다. 그날 밤
그는 가게 문을 닫으며 창밖의 빗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묵직한 감정과 함께 생각했다. 이 선택이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오늘 그가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였다. 유만석은 그날 밤 가게를 완전히 닫지 않았다. 평소라면 이미 불을 끄고 계산대를 정리했을 시간이었지만 그는 조용히 안쪽 공간을 살폈다. 오래전 직원이 쓰던 작은 방 하나가 남아 있었고 지금은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었지만 잠시 머무르기엔 무리가 없었다. 그는 말없이 이불을 꺼내 두었고 물과 간단한 먹을거리도 준비했다. 강미진은 여러 번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보였지만 유만석은 더 묻지 않았다. 지금은 따져 묻는 것보다 쉬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 하윤은 지친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모습만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몰려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유만석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게 매출, 밀린 임대료, 계속 오르는 재료비,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묻다가도 하윤의 눈빛이 떠오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그는 오래전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18배 부모를 잃고 빚까지 떠안은 채 세상에 홀로 남았던 시간, 하루 끼니를 걱정하던 날들,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고 일자리를 내주었던 작은 식당 주인의 얼굴. 그 기억이 아직도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다. 이튿날 이른 시간, 그는 평소처럼 국물을 끓이고 재료를 정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미진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밤새 거의 잠들지 못한 기색이었고 미안함과 경계심이 동시에 얼굴에 배어 있었다. 유만석은 아무 말 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하윤도 곧 나와 식탁 앞에 앉았다. 따뜻한 음식이 놓이자 강미진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떠나야 한다는 말을 꺼내려다 망설이는 모습이 분명했다. 식사가 끝난 뒤 유만석은 잠시 계산대 옆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꺼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식사는 책임질 수 있고 뒤쪽 방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강미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전날 있었던 일 때문에 이런 제안을 받아도 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유만석은 과거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놓았다. 자신도 굶주리던 시절이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 덕분에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자기 가게를 가지게 되면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젊은 날의 다짐을 떠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미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17살에 하윤을 낳았던 순간, 아이의 아버지가 책임을 회피하며 사라졌던 일, 체면을 중시하던 아버지가 집에서 내쫓았던 날, 이후 수년 동안 편의점과 식당, 물류창고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기억들. 하윤이 아파 병원에 다니느라 일을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던 일,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나와야 했던 상황,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거리를 떠돌던 끝에 이 가게 앞에 서게 되었던 밤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이 막혔다. 유만석은 그녀가 결정을 강요받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말을 멈췄다. 다만 이곳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윤은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작은 존재가 유만석에게는 묘하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가게가 다시 웃음소리로 채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혼자서 버텨오던 시간에 누군가가 함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동시에 스쳤다. 잠시 뒤 강미진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감사와 두려움이 뒤섞인 선택이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도 분명했다. 유만석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부터 이곳이 일터이자 머무를 곳이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하윤에게도 학교 문제를 포함해 차차 생각해보자고 덧붙였다. 그는 서류도 계약서도 꺼내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서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라고 여겼다.
그날부터 가게의 시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직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유만석은 묘한 변화를 느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느라 지쳐있던 마음이 누군가와 하루를 나누게 되면서 아주 미세하게 풀리고 있었다. 강미진 역시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오랜만에 안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었다. 하윤은 학교에 갈 수 있을지, 다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른 채 어머니 곁을 지켰다. 세 사람은 아직 서로를 잘 알지 못했다. 과거도 상처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전날 밤의 선택과 아침의 제안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유만석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작은 가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이 모녀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남기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다만 확실한 것은 어젯밤 문을 닫지 않았던 순간부터 그의 삶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국수집 희망의 분위기는 어느새 달라지기 시작했다. 손님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가게 안에서 오가는 말들에는 어색함 대신 익숙함이 묻어났다. 유만석은 늘 하던 대로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고 면을 삶았지만 조용했던 가게에는 이제 조심스러운 발걸음과 낮은 목소리가 함께 깃들어 있었다. 강미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를 청소하고 재료를 정리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조리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그녀는 손놀림보다 먼저 태도부터 배웠고 유만석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하윤은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머니 곁을 맴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손님들에게 인사도 하고 메뉴판을 들고 다니며 따라 읽기도 했다. 유만석은 그런 하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가게 안에서 들리는 아이의 웃음소리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기였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었다.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의 희망은 이름처럼 조금씩 빛을 되찾아갔다. 한 명, 두 명씩 손님이 다시 오기 시작했고 그들 중에는 과거에 자주 오던 이들도 있었다. 예전에는 식사만 하고 조용히 떠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종종 미진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녀는 손님들의 취향을 기억하려 애썼고 유만석은 그 노력을 조용히 지켜봤다. 처음엔 그저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이었지만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열고 준비를 하고 첫 손님을 맞이했다. 중년의 직장인이 자리에 앉자 하윤이 환하게 인사했다.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씩씩하네 라고 말했고 하윤은 오늘도 열심히 도와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유만석은 조용히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어느새 가게의 마스코트처럼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순수한 에너지가 손님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다. 강미진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서툴렀던 말투는 자연스러워졌고 주문을 받을 때는 더욱 정중해졌다. 음식이 나갈 때는 간단한 한마디를 덧붙였고 계산대 앞에서도 작은 인사를 잊지 않았다. 유만석은 그녀의 성장을 곁에서 보며 느꼈다. 이 변화는 단지 생계 때문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며칠 전 그가 장부를 정리하다 놀라움에 잠시 말을 잃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지난달 대비 매출이 40% 가까이 증가해 있었던 것이다. 손님 수가 극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었지만 회전율과 단골의 빈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고 무엇보다 손님들의 만족도가 변하고 있었다. 유만석은 그 수치를 미진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자네 덕분이야. 그녀는 처음엔 믿기 어려운 듯 숫자를 바라보다가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번져가는 걸 느꼈다. 자기 존재가 누군가에게 어떤 공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벅찼다. 하윤도 변화하고 있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 조금씩 익숙해졌고 장난기 어린 말투로 손님들과 소통하는 일이 늘어났다. 손님들 중에는 하윤을 보러 오는 이들도 생겼고 때로는 사탕이나 작은 선물을 챙겨주는 이들도 있었다. 하윤은 그러한 관심에 기뻐했고 가게를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유만석은 그 단어 하나에 모든 피로가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가게는 점점 활기를 띠었고 희망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미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웃는 횟수가 늘어났다. 유만석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대로만 간다면 다음 달에는 약간의 여유자금도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고. 그는 조심스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미진에게 본격적으로 조리 기술을 전수하고 언젠가는 이 가게를 맡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다. 혼자서 운영해오던 수십 년, 그는 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고 느껴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떠올리고 있었다. 하루는 문을 닫고 정리하던 중 유만석은 미진에게 말했다. 이제 제대로 요리를 배워보는 게 어떻겠소? 그녀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언젠가는 자네 손으로 이 가게를 책임질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미진의 표정이 바뀌었다. 누군가의 기대를 오랜만에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셋은 조용한 가게 안에서 함께 앉아 간단한 야식을 나누었다. 어색했던 분위기는 이제 따뜻한 침묵으로 채워졌고 그들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다. 유만석은 느꼈다. 자신이 만든 이 한 그릇의 국수가 다시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이 다시 가게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이 조용한 국수집에서 아주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가게 문 앞에 놓인 한 통의 우편물이 유만석의 시선을 끌었다. 회색 봉투에 인쇄된 인감과 부동산 관련 문구는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봉투를 열자마자 그의 표정이 굳었다. 연남동 일대 재개발 계획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가게가 위치한 건물 역시 철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버텨왔던 공간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이 머릿속을 무겁게 짓눌렀다. 가게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희망이 막 피어나던 시점이었다. 단골 손님들이 늘고 매출이 회복되고 미진과 하윤의 존재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고 있었기에 더욱 당황스러웠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허탈함을 애써 눌렀다. 여유는커녕 새 장소를 찾을 시간조차 촉박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이 현실을 미진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음 날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장사를 준비하고 있을 무렵 검은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췄다.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차량에서 내렸다. 유만석이 그를 바라보는 순간 강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남자는 다가오며 가게 문을 열었다. 그의 이름은 강준표, 미진의 친아버지이자 강남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말수가 적고 권위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그는 과거 미진이 17의 아이를 가졌을 때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던 장본인이었다. 그는 가게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다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딸이 이런 허름한 가게에서 지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듯했다. 미진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하윤은 어머니 뒤에 서서 낯선 남자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준표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는 간단하게 말했다. 이 돈을 받고 아이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본인은 대학에 다시 진학하라는 조건이었다. 모든 지원은 해줄 테니 더는 이런 비참한 생활을 지속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미진은 봉투를 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지금 삶은 어렵지만 하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준표는 목소리를 높이며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다.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고 변변한 집도 없이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성애만으로 아이를 키우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유만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금은 가게 일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잘 버티고 있으니
강제로 떼어놓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준표는 냉소적으로 쏘아붙였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듭니까? 그냥 고용주일 뿐이잖소. 그때 하윤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주저없이 말했다. 삼촌은 우리 가족이에요.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준표는 당황했지만 곧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아이들이 뭘 안다고. 현실을 봐야지. 이 가게도 곧 사라진다. 살 곳도 없고 희망도 없다. 김희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래도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가 겪어온 변화, 가게에서 배운 책임감, 딸과 함께 지낸 시간에서 얻은 확신이었다. 준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을 쏟아냈다. 그래서 너는 17에 임신했고 인생을 망쳤지. 계획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감정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지 않느냐. 그의 말은 가차 없었고 미진의 어깨는 작게 흔들렸다. 유만석은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건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준표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런 낡은 가게에서 무슨 희망이 있다는 거요? 시대는 바뀌었소. 감정으로 버틸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유만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맞습니다. 우린 낡은 가게에서 살고 있고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긴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가 웃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준표는 코웃음을 쳤다. 따뜻함으로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뜻함으로 대학을 보낼 수 있어요. 그는 다시 흰 봉투를 가리켰다. 이건 너희가 절대 벌 수 없는 돈이다.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해라. 난 사흘 후에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결정해라. 그렇게 말한 뒤 그는 가게를 나섰다. 차가운 기운이 가게 안에 남았다. 하윤은 미진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 아저씨. 무서워. 미진은 아이를 안아주었다. 유만석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도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자라고 있었다. 강준표가 떠난 다음 날 아침, 유만석은 밤새 뒤척이다 결국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가게 문을 열었다. 그는 새벽부터 조용히 주방을 정리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계속 이어졌다. 가게는 어차피 곧 문을 닫아야 했고 새 장소를 찾을 여력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는 미진과 하윤이 이 상황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웠다. 자신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이 더 꼬이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점점 커져갔다. 아침이 밝자 그는 미진이 주방으로 들어오기 전에 결정을 내렸다. 오전 영업을 끝낸 후 그는 조용히 미진을 불렀다. 그녀는 평소처럼 정리 중이었지만 유만석의 얼굴에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바로 눈치챘다. 그는 마주보지 않은 채 짧게 말했다. 오늘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가게도 접을 겁니다. 짐 정리해서 오늘 저녁엔 아버지께 연락드리세요. 미진은 그 말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버텨보자고 했던 사람이었다. 함께 방법을 찾자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유만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현실을 봐야지. 이 가게는 끝이야. 자네들도 돌아가는 게 맞아. 그의 말투는 냉정했고 마치 모든 감정을 차단한 듯 들렸다. 미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방 한편에서 정리하던 하윤이 조용히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유만석은 아이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가슴 한구석이 쑤셨지만 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다그쳤다.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며 배운 가장 현실적인 교훈이었다. 그러나 미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부탁드려요.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해주세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는 절박함과 진심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유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내 감정에 자네를 묶어둘 순 없어. 이건 내 만족일 뿐이야. 자네들 인생까지 끌어들일 순 없지. 그의 말은 단호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다. 미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하유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안 가면 안 돼.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엔 이 공간에 대한 애정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게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것이 끝난 듯한 분위기였다. 희망이 꺼져가는 소리조차 들리는 듯 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깨는 소리가 곧 들려왔다.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한 남성이 조용히 들어왔다. 깔끔한 흰 셔츠에 단정한 인상의 그는 카운터 앞에 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혹시 절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서대문구청 근처에서 자취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유만석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낯익은 얼굴 같기도 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30년 전쯤 제가 정말 배가 고팠던 시절 여기서 매일같이 국수를 먹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도 사장님은 절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꼭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셨죠. 덕분에 지금 의사가 되어 잘 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유만석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할 말을 잃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번엔 간호복을 입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미진을 향해 인사하고 유만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기억해요. 25년 전 야간 근무 마치고 늘 여기서 식사했었죠. 그때 사장님이 주신 한 그릇이 없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 뒤를 이어 하나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 정장을 입은 회사원, 중년의 주부, 다양한 사람들이 가게로 들어왔다.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과거에 이곳에서 힘을 얻었던 기억을 안고 있었다. 누군가는 실직했을 때, 누군가는 이별 후 절망했을 때, 누군가는 병원비조차 없던 시절, 이 국수집의 문을 두드렸고 유만석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들 중 한 명은 말했다. 희망이 사라진다고 들었을 때 예전 손님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두가 빚진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제야 보답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이가 덧붙였다. 홍대 쪽에 새로 생기는 복합상가에 국수집을 열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사장님께 맡기고 싶어요. 임대료는 최소한으로 조정했고 자금은 저희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유만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침묵했다. 미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떨궜다. 하유는 조용히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익숙한 얼굴이었다. 강준표였다. 그는 상황을 보며 이마를 찌푸렸다. 이건 또 뭐냐? 무슨 연극이라도 하는 건가? 그러나 그에게 반박한 건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은색 지팡이를 짚은 그는 조용히 말했다. 강 사장, 오랜만일세. 강준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가장 큰 계약을 맡고 있는 회장, 이재훈이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나도 40년 전 이곳에서 참 많이 먹었지? 사장님 덕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준표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 성공이 뭔지 생각해 본 적 있나? 돈과 지위가 전부가 아니야? 사람에게 사랑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게 진짜 부자야. 그 말에 강준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후회하지 않아요. 하윤이를 만나서, 이곳을 만나서 지금이 가장 소중해요. 하윤은 천천히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외할아버지, 무서운 말 하지 마세요. 엄마랑 여기 있을래요? 그 작은 목소리에 강준표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유만석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방 쪽으로 향했다.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희망의 문이 다시 열렸다. 몇 달 전만 해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가게는 지금 활기로 가득했다. 유만석은 여전히 주방을 지키고 있었고 강미진은 어느새 주방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숙련된 손길을 갖게 되었다. 하윤은 활기차게 손님들을 맞이하며 가게의 마스코트로 자리 잡았다. 어색했던 웃음은 진심으로 바뀌었고 불안했던 눈빛은 단단한 생기로 바뀌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는 분주했다. 가까운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동네 주민들, 일부러 멀리서 찾아온 단골들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들어왔다. 하윤의 목소리가 가게를 채우고 미진의 부드러운 응대가 손님들의 피로를 풀었다. 가게 안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억과 위로를 주는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특히 젊은 여성 손님들의 발걸음이 늘었다. 누군가는 여기 직원분 너무 친절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이 웃음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진다고 이야기했다. 그 말들은 곧바로 주변에 퍼졌고 SNS에는 희망의 사진과 함께 긍정적인 후기가 빠르게 쌓였다. 유만석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 듯 바라보다 점점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게 되었다. 그가 가게를 시작했던 초창기, 이런 분위기를 꿈꿨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강미진은 손님의 취향을 기억해 응대했고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며 고객 만족도를 높여갔다. 유만석은 그녀의 책임감과 세심함에 놀랐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다. 그는 그녀가 이 공간의 진짜 주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뒤 유만석은 조용히 말했다. 이대로 간다면 다음 달에는 조금이나마 여윳돈이 생기겠소. 미진은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살아오며 여유라는 단어는 그녀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늘 생계를 걱정했고 내일을 계획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버티는데 급급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함께 노력하며 만들어온 시간, 손님들의 반응, 그리고 아이의 웃음까지 모두가 현실이라는 걸 그녀는 체감하고 있었다. 유만석은 말을 이었다. 미진 씨, 본격적으로 조리를 배워보는 게 어떻겠소? 나중엔 혼자서도 해낼 수 있도록.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대화는 더 이상 단순한 사장의 지시가 아니었다. 믿음의 표현이었고 삶의 일부를 함께 나누자는 제안이었다. 그날 밤, 셋은 간단한 야식을 나누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마치 가족처럼 둘러앉아 웃음과 계획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유만석은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다 생각했다. 이 가게는 단순히 국수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어느 날 오후, 유만석 앞으로 또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다. 봉투를 열자 얼굴이 굳어졌다. 철거 통보서였다. 연남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희망이 자리한 건물도 대상에 포함된 것이었다. 이미 받은 예고장이 있었지만 이번엔 구체적인 날짜까지 적혀 있었다. 다음 달 말까지 반드시 비워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유만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되살아난 가게, 살아나는 사람들, 이제 막 시작된 희망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다. 그날 저녁, 미진에게 철거 통보서를 건네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녀보다 먼저 하윤이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 나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 환한 목소리에 그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날 밤 가게가 문을 닫은 후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가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만석은 조심스럽게 현실을 말했다.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할 수도 있소? 아직 방법은 없지만 어쩌면 여기서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구려. 미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빨리 도움이 되었다면. 그 말에 유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자네들 덕분에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소. 오히려 내가 고맙지. 그리고 그는 결심한 듯 말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요. 한 달이라는 시간. 아직 우린 함께 할 수 있소? 방법을 찾아봅시다. 미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유만석의 말에는 이전과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다.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이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다. 강준표였다. 가게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낀 그는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다. 사람들이 정리 중이었고 간판도 다시 칠해지고 있었다. 그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이건 무슨 일이냐? 유만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에 이곳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의사, 간호사, 회사원, 그리고 오래된 단골들이었다. 그들은 각자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계약서, 임대계약서 초안, 자금 계획서. 모두가 한 마음이었다. 이 가게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었다. 강준표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다. 이런 감정적인 움직임이 뭘 바꾼다는 거냐? 그러나 그 말에 한 사람이 조용히 나섰다. 백발의 노인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강 사장, 나를 기억하겠지. 강준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회사 최대 고객사 회장이었다. 그 노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도 이 가게에서 많은 걸 배웠네. 진정한 성공은 돈과 권력이 아니야.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바로 이곳이 그런 곳이야. 그 말에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무기력이 아닌 뭔가가 시작되려는 조용한 웅성임이었다. 이 희망은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를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강준표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게 안에는 낯선 얼굴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단단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 간호사,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들까지 과거 희망을 거쳐갔던 사람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계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계산과 수익으로만 판단해온 삶에서 한 번도 마주해본 적 없는 종류의 연대와 감정이었다. 유만석은 묵묵히 그를 바라보다가 한 걸음 나섰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과거 제가 한 그릇의 국수로 잠시나마 버틸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혜를 갚겠다며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강준표는 차분하게 말을 잇는 유만석의 목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다. 오만하게 무시하려던 감정이 어느새 불편한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자 한 남성이 앞으로 나왔다. 홍대 앞에 새로 생기는 복합상가에서 음식점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장님께 그 자리 하나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여성이 말을 이었다. 자금은 우리가 나누어 부담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말 하나하나에 가게 안의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채워져 갔다. 강준표는 억지로 웃으며 물었다. 당신들 말대로 새로운 가게를 연다고 해서 이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학은요? 안정된 미래는요? 그 순간 강미진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느꼈고 아이와 함께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하윤도 미진의 옆으로 다가갔다.
외할아버지, 엄마랑 여기 있을래요? 사장님도 좋아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짧은 말은 복잡한 논리를 모두 덮어버릴 만큼의 진심이었다. 그 순간 강준표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가 살아온 세계에는 없었던 목소리, 계산되지 않은 감정, 그리고 진심 어린 선택이 눈앞에 있었다. 그러자 또 다른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오래된 외투를 입고 있었고 천천히 말했다. 강 사장, 성공이 뭡니까? 당신 말대로 돈과 권력입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내 주변엔 사람이 없더군요. 반면 이곳에는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 난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강준표는 당장 답하지 못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틀렸는지도 모르겠군. 미진아, 그동안 미안했다. 그 말은 그가 평생 입에 올려본 적 없는 문장이었다. 그 순간 강미진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희망은 연남동 가게를 정리하고 홍대 앞 세상가로 이전했다. 새로운 간판이 걸린 그곳은 과거보다 훨씬 넓고 밝았다. 하유는 6살이 되었고 여전히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활기차게 움직였다. 강미진은 이제 주방의 한 축을 당당히 맡고 있었고 유만석은 조리 외에도 장부나 운영 전반을 함께 상의할 동반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다. 가게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예전 단골들은 물론 새로운 손님들도 꾸준히 늘었다. 하유는 가게의 귀여운 마스코트로 불리며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희망은 이름처럼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주는 공간이 되었다.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조용히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유만석은 직접 만든 볶음밥을 그릇에 담아 앞에 놓았다. 오늘도 수고했소. 강미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하유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게 최고야. 그리고 며칠 후 강준표가 다시 가게를 찾았다. 그는 이전과 다름없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말없이 한쪽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한 뒤 하윤이 다가와 외할아버지 잘 가욤라고 말하자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진과 눈을 마주쳤다. 길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냉정함이 없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유만석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소. 그 말에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하유는 환하게 웃었다. 복잡하고 긴 여정이었지만 결국 이들이 도착한 곳은 한 그릇의 국수보다 더 따뜻한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들 사이였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희망이 품어왔던 진짜 의미였다. 1년이 흘렀다. 홍대 앞 복합상가에 자리 잡은 국수집 희망은 이제 인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식당이 되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녁이면 가족 단위의 손님들로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방송에 소개된 것도 아니고 광고를 낸 적도 없지만 진심 어린 서비스와 변함없는 맛,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진 결과였다. 유만석은 여전히 주방을 지켰다. 다만 이제는 조리보다 가게 전반을 둘러보는 일이 많아졌고 주방의 중심은 강미진에게로 자연스럽게 옮겨갔다. 그녀는 주방의 동선, 재료의 준비, 손님의 흐름까지 모두 파악하며 누구보다도 능숙하게 움직였다. 처음엔 국수 하나 삶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숙련된 주방장으로서의 자리를 당당히 지키고 있었다. 하유는 7살이 되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방과 후에는 여전히 가게에 들러 숙제를 하거나 손님에게 인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손님들 중에는 그녀를 보며 웃는 사람들이 많았고 가게의 분위기는 늘 그녀 덕분에 부드럽게 풀렸다. 누구보다 먼저 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외치는 목소리는 이제 희망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가게 내부에는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벽면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와 편지가 하나둘 붙기 시작했다. 여기서 먹은 국수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날 울면서 들어왔지만 웃으면서 나갈 수 있었어요. 같은 문구들이 가게를 채웠고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희망이 어떤 공간인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강준표는 여전히 식당을 찾았다. 예전처럼 비싼 정장을 입고 조용히 들어와 말없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돌아갔다. 식사 중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식사가 끝난 후 하윤이 다가와 외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하고 묻는 순간만큼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미진과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수준이었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다. 그날도 가게는 평소처럼 분주했다. 손님이 빠져나가고 마지막 정리가 끝난 늦은 밤, 유만석은 주방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미진을 불렀다. 이제 정말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구나. 그녀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내가 없어도 이곳은 잘 굴러갈 거야. 난 조금씩 물러나려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가게의 이름도 책임도 전부 너에게 맡기고 싶다. 미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가게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를 떠올렸다. 차가운 비를 맞고 문을 열며 딱 한 그릇의 국수만 부탁드린다고 말하던 그 밤 그날의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비교했을 때 믿을 수 없는 변화가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가게가 제게 가족이 되어줬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모녀는 아직도 길 위에 있었을 겁니다. 유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이 가게를 이어가야 해. 이곳은 단순한 국수집이 아니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니까.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의미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장님의 뜻대로 이곳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으로 남기겠습니다. 며칠 후 희망의 입구 옆에는 작은 간판이 하나 새로 달렸다. 한 그릇의 온기로 삶을 바꾼 공간. 그 아래엔 작고 고운 글씨로 사장 강미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졌다. 유만석은 더 이상 주방에 서지 않았지만 가끔 가게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손님들의 표정을 지켜보곤 했다. 어떤 날엔 하윤이 그의 옆에 앉아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가게가 문을 닫고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유만석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돈은 못 모았지만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재산을 얻었어. 바로 사람이지.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하윤은 고사리 손으로 밥을 퍼먹으며 말했다. 우리 가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유만석은 그 말을 곱씹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따뜻한 한 사람만 있다면 누군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단 한 그릇의 국수가 한 아이의 웃음을 지켜냈고 한 여자의 삶을 다시 세웠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망이라는 이름을 남겼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은 듯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민 따뜻한 손길 하나, 믿어주는 눈빛 하나가 그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큰 돈도 아니고 거창한 말도 아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람이다. 그리고 때로는 그 출발점이 국수 한 그릇일 수 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한 사람의 삶, 한 가족의 선택과 변화, 그리고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을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또 다른 인연을 이어주며 결국 더 큰 희망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돈이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 당장의 손해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말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구원이 될 수 있고 그 선의는 언젠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 마음을 울리는 사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다면 그 느낌을 아래에 솔직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또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